안녕하세요, 로키입니다. 오늘은 젤레스 존재로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귤복복 그 녀석의 에이전트 비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도 아니고 에이전트 비하니까 뭐 가볍게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해보도록 하죠. 맹호 퇴마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 MB 때부터 하루마사 때부터 에이전트 비하는 항상 평균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살짝 버니스 같이 6회 발랄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자. 뭐야? 공동시대. 정세는 어지럽고 무림은 우두머리를 잃었으며 도적들의 횡포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의를 행하는 영웅은 있기 마련이니 살짝 무연물 스타트 같기도 하고. 변방의 작은 마을 빙파이 하이츠. 그곳은 늘 도적들의 습격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 산에서 내려온 영웅이 호랑이의 포효와 함께 그들을 몰아내려 한다. 누가 감히 도시에서 행패를 부르는 것이냐? 아, 귤복복이 뭐야. 귀엽게 나왔네. 이거 찍어 놓을까? 뭔가 촬영하는 것 같은데? 영화 촬영? 에? 이건 또 뭐야? 대본에 이런 게 있었나? 아, 영화 촬영하는 줄 모르고 온 거야? 대본 잘 보라고 했잖아. 운규의 제자는 악행을 좌시하지 않는다. 아닌가? 진짜 어느 쪽이지? 저 대사에 뭐라고 답해야 해? 너 설마 안 봤어? 운규의 제자? 그건 무기를 들어. 그렇긴 해. 호위 자체가 무기긴 하지. 여협의 몽둥이는 위험이 넘쳤고 주먹은 매서웠다. 그로 인해 도적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투지를 상실했다. 소년 호걸의 이야기, 또 하나의 미담이 이렇게 탄생했다. 만약 그 강도가 진짜 강도였다면 말이다. 살려주세요. 저들은 도적이 아닙니다. 감독의 해명이 끝나고 복복기업은 그제서야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게 되었다.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어렸을 때 무협 영화 진짜 좋아했는데. 일단 머리 숙여야 되지 않을까? 에이, 대단한 건 꼬마 아가씨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이런. 그럼 좀 적당히 보는 게 좋겠네요. 조금 전에는 너무 마음만 앞섰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식감이 부족한 탓에 여러분을 다치게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손속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살짝 과거 시점인가? 아직 파이톤이 오기 전인가 보네. 이제 알겠네요. 운규산의 대사자라고 하셨죠? 저희는 싱파이 하이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생활비에 보태려고 촬영장 일도 겸하고 있어요. 얼마 전 광산에서 있었던 사고 때 그냥 간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 이미... 운규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여러분께서 삶을 온전하게 영위해 나가시는 걸 보면 사부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방금 전의 사소한 오해는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치료비는 그냥관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오호. 오해도 풀렸으니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사부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거든요. 소엽,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가면 돼? 이 귀와 꼬리 일반적인 고양이 실행과는 다르네요. 귤색 설마 고양이. 창왕 선생님과 같은 호랑이 실행인 건가요? 아니 귤색 고양이. 호랑이 실행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역시 서엽의 용맹한 자태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어요. 호랑이 대엽. 얘도 호랑이야? 호랑이 대엽께서 위험이 넘치긴 하지만 오늘날 전설적인 이야기는 흔하디 흔하죠. 관객들은 협객이 검을 들고 의를 행하는 이야기는 이미 질릴 만큼 접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 이야기에 아직 미숙하지만 패기 넘치는 소엽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호 선생님, 선생님의 티켓 파워가 여전하다곤 해도 지금의 극장가에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이 칭파이 하이츠에서가 아니면 어딜 가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데다 실력까지 뛰어난 소엽을 찾겠어요? 실력이 뛰어난 소협이요? 설마 저 말인가요?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에겐 재능이 있어요. 혹시 연예계에 데뷔할 생각은 없나요? 뽁뽁이가 귀엽긴 하지. 전혀요. 감독님, 저희 운규의 제자들은 하산하고 속세로 나와도 보통은 그런 쪽으로 가진 않아요. 잠깐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영화는 은퇴한 지 오래된 쿵푸 스타 창황 선생님이 주연을 맡았죠. 이분도 호랑이 실행이시네요. 그렇군요. 무협 영화를 엄청 많이 찍으신 그 창황 선생님이시군요. 그렇다네. 꼬마 아가씨가 제법 눈썰미가 좋군. 감독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지. 하지만 전 정말 연기에는 재능이 없는 걸요. 사부님을 속이고 아침 수업을 들을 때도 말실수를 해버렸고요. 또 임무도 해야 하고.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다고요. 전에는 분명 내 복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지 않았나? 더욱 중요한 건 이번 영화의 모든 액션씬은 와이페이 반도의 대공동에서 촬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공동에서 촬영을 해? 하긴 공동에서 뭐냐, 프로포즈도 하겠다는데 촬영이라고 못하겠냐? 이 데우케 마운틴 그 도파민 중독자들. 정말 굉장할 것 같네요. 하지만 감독님, 전 정말 잠깐만요. 공동에서 촬영을 한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얘들은 이미 안전 불감증을 넘어섰어. 진짜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위험이란 마케팅의 수단에 불과하죠. 오랜 시간을 영화계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위험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리 빛나는 재능도, 아무리 진정성 있는 작품도 떠들썩한 마케팅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빛나는 재능도 진정성 있는 작품도 자네에겐 없는 거 아닌가? 창왕 선생님,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그럼 준비는 철저하게 하신 거죠? 공동 안을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미야즈마와 칭송우의 독이 렘니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요. 창왕 선생님의 인맥으로 조사 길드의 공동 진입 허가는 이미 진작에 받았죠. 공공기관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일단 허가는 받았다. 에테리얼과 미야즈마가 모두 제거된 구역이라 매우 안전하다고 들었네. 에테리얼이랑 미야즈마가 모두 제거되었다고요? 렘니안에 그런 곳이 있나? 감독님, 말씀하신 그 구역은 감독이 조사 길드가 제공한 좌표와 캐럿을 보여줬다. 여긴 사부님이 내게 조사를 맡기신 구역인데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사부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길드에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감독님, 제 재능을 높게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겐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엔 어려울 것 같네요. 모두가 젊은 시절의 나처럼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진 않는다네. 어쩔 수 없네요. 예술엔 늘 부족함이 따르는 법이죠. 그럼 창홍 선생님, 촬영팀은 준비되었으니 저희는 이만 공동 입구로 이동할까요? 지금요? 공동은 늘 변화무쌍하니까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라는 법은 없지. 웅규산의 제자로서 소엽도 이 정도 상식은 있을 텐데. 그럼 촬영에 동행할 보안팀이나 길드 조사원은요? 그건
촬영 경비에 한계가 있어서요. 촬영팀과 위험하긴 하네. 특수 장비에 다 써버렸죠. 물론 창왕 선생님의 출연료도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아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고. 그러니까 제작팀을 지킬 보안 요원도 없다는 말이에요? 조사 길드에선 대체 무슨 기준으로 허가증을 내준 거지? 예술을 위해 전 이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었어요. 나는 그럴 생각 없네만. 걱정하지 마세요. 팀에는 무술을 익힌 액션 배우들도 많고 무예의 고수인 창황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자, 공동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으니 이만 출발하자. 사고 터질 것 같은데. 저기요, 잠깐만요. 촬영팀이 기자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짜 공동안으로 들어갈 생각인 모양이다. 가야겠지? 보복씨,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저는 보복씨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보복소저의 실력이 뛰어난 건 맞지만 자신만의 임무가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선 안 되네, 감독. 아이고, 차항 선생님, 보복씨가 선생님의 인기를 뺏을 일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젊고 풋풋한 신인이었다가 감독님 눈에 들어서 지금의 그만 인기를 뺏긴 무슨. 내가 조량이 좁다고 비방하면 매니저에게 고발해 자네에게 항의할 것을. 보복소저, 이번에 공도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일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종족의 후배가 사고를 당하는 건 더욱더 원치 않아. 게다가 에테르 침식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지. 저 어린애 아니에요. 들었죠? 보복씨는 정파신문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예요. 게다가 보복씨께서 합류해주신다면 프로듀서님도 만족하실 거예요. 프로듀서 선생도 그리 생각하는 것이오? 무슨 이야기? 맹호 테마전. 이거 에이전트 비어 이름이잖아. 공동의 시대에 마귀가 번람하고 요괴가 만연한 이 시대에 천하의 창생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은 호랑이 되어 창왕 선생님이 연기합니다. 깨서 어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변방의 작은 마을 빙파이 하이츠에 도착한 호랑이 대업은 요괴들에게 점거당한 복마산에 올라 천하의 마귀를 진압할 수 있는 법구 복마종을 가져오려 하는데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기승전결은 잠시 제쳐주죠. 보복씨가 맡게 될 캐릭터는 바로 호랑이 대업과 함께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하는 호랑이 소엽입니다. 호랑이 대업 혼자여도 요괴를 물리치고 세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엽 어떠세요, 보복씨? 이렇게 정의로운 수행자인 당신이라면 이 신금을 울리는 영웅서사시에 분명 공감할 거예요. 영웅서사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뻔한 스토리의 팝콘 쿵푸 영화에 불과한 거 아니겠소? 창한 선생님, 장르 영화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참신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배우의 라인업에서도 신선한 얼굴이 필요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자, 복복소저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무슨 부탁을 하려는지 알 것 같군. 같은 종족끼리 통하는 건가요? 분명 나와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거야. 알지,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은 영상을 남겼는데 날 동경하는 동족 꼬마 팬들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나와 복복소저에게 사진 한 장 찍어주게. 하한 선생님은 정말 세심하시네요. 지금 바로 두 분의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냐? 진짜 찍네.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사진 속 모습만 보면 두 분보다 더 적합한 배우는 없을 것 같아요. 실엔 두 명이 동시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 실엔끼리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이 시대는 정말 귀한 거지. 하지만 영화를 찍는 일은 결국 얄팍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네. 합격의 명성을 위하여. 좋아요. 기운이 넘치는데요. 촬영팀은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보복씨만 준비되셨으면 촬영 장소 램니안 공동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상황이 순식간에 변하니 아주 어렵게 얻은 촬영 기회라고 할 수 있어. 보복소저,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겠지? 갑시다. 왜 이블린? 뭐지? 당신을 위해 모든 위협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나보고 아스트라를 꺼내라는 계신가? 아스트라 어딨어? 진짜 어딨지? 내 눈이 이상해졌나? 아스트라. 뭐야, 왜 진짜 없어? 어라? 복복이, 미야비, 유연, 실비, 할인, 카이사르. 진짜 없는데? 뭐지?
당신을 위해 여기 낄만한 게 모든 그럼 위협을 누굴 데려가지? 막아드리겠습니다. 모를 때는 트리거 데려가면 돼. 함께하겠습니다. 출발하죠. 이 파티로 가자고. 보통 의연을 넣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블린을? 빛이 참 좋네요. 푸폭씨 카메라 설치를 도와주시겠어요? 신입은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 저희 제작팀의 규칙이에요. 창원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네? 새로 오신 분 현장에서 장비를 옮길 때는 조심해야 해요. 근데 배우한테 이거 시키는 거 맞아? 스코프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다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냥 키가 좀 작은 것 뿐인데. 그지, 좀 작을 뿐이지. 이따 여기서 촬영하는 걸까? 그럼 기술을 쓰는 각도에 주의해야겠어. 카메라 감각이 좋잖아. 역시나 복복 여협이야. 아니지, 이런 거보다 사부님께서 주신 임무에 집중해야지. 그래 바로 거기에요. 조금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냥 아까 있던 곳에 놔주세요. 모니터에 부딪힌 것 같아. 살짝 살펴볼까? 분명 전에 사장님이 알려줬었지. 아니구나. 그 파이썬 오고 난 다음이구나. 뭐 이거 너도 할 줄 알아? 저도 파이썬이 공동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냥 이하수로 가자니까 왜 계속 맨몸으로 들어가는지. 고쳐져서 다행이다. 이만 돌아가서 보고하자. 뽀복씨 장비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완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네요. 오늘의 촬영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동시대. 정세는 어지럽고 무림은 우두머리를 잃었으며 도적들의 횡포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충분하지 않나?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 허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놉시스를 들려드리는 건 모든 배우의 몰입감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식이라고요. 게다가 오늘은 팀에 새로운 분도 오셨잖아요. 자, 다들 환영해 줍시다. 감독, 산 하나에 호랑이가 두 마리일 수는 없는 법이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전 호랑이처럼 안 생겼다고 하던데요. 스스로를 잘 아는 건 중요하네. 동족으로서 전에는 조금 더 기계가 있으면 좋겠군. 허 선생님, 이 아가씨의 솜씨는 선생님도 직접 보셨잖아요. 두 분이 호흡을 잘 맞추면 우리 영화는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요즘 영화업계는 그리 상태가 좋지 못하죠. 만약 이번에 성공하면 호 선생님께도 좋은 일 아닌가요? 뭐 성공하면 다 좋지. 이 욕심에 눈이 멀었군. 나는 직업 정신을 가진 배우란 항상 예술에 경외심을 품어라 라는 말이지. 아마추어 배우와 호흡을 맞춰야 하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군. 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영화를 많이 봤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내 숨을 떠는군. 허 선생님, 이 꼬마 친구는 창황 선생님의 팬이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전 키가 작은 거지 꼬마는 아닌데요. 아유, 알죠. 아역 배우를 쓰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래.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오죠. 오늘의 이야기는 호랑이 대협과 호랑이 소협이 퇴마 법부인 복마종을 찾으러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촬영. 뽁뽁. 귀여워. 오. 호랑이 대역과 호랑이 소역 복마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왔다다다다다다. 바람이 불며 초목이 흔들리 상기를 둘러싼 순 양옆에서 도적대가 뛰쳐나왔다. 저기요. 다음. 바람이 불며 초목이 흔들리고 산길을 둘러싼 순 양옆에서 도적대가 뛰쳐나왔다. 이 정도 수준의 녀석들에게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겠지.
호랑이 소엽? 전에는 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굿. 컷. 냄새 안 나요? 냄새? 빛이 에테르를 통과해 필름에 유일무이한 흔적을 남겼어요. 공기 중에 이야기의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아, 난 또 문제 생겼다고. 자네가 줄곧 망작만 찍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감독님, 망작만 찍으셨나요? 망작이라뇨. 그저 사람들이 진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거라고요. 보통 그런 걸 만작이라고 부릅니다. 자네가 본인의 삼류 작품을 이렇게나 소중히 여기는 줄은 몰랐군. 창왕 선생님, 다른 사람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공동 안에서 찍은 영화는 역시 질감이 색다르군요. 조심해야 해요. 주변 에테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여긴 위험이 제거된 안전구역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리얼해서 좋은데요? 어허. 감독님 설마 실수로 미아즈마를 들이마신 건가? 제정신이 아니다. 어설트 차세대나 에테리얼 야수의 도시 따위는 우리의 초리얼한 영상 앞에서 빛을 잃고 삼류보다 못한 사류 영화가 될 겁니다. 본인의 영화가 상류라는 악평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신 건가요? 그건 그렇고 창왕 선생님과 복복 씨는 호흡이 참 잘 맞네요. 무림 고수 두 분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니 이번 촬영은 정말이지 완벽 그 자체네요. 대화가 어쨌든 통하는 알겠어. 건가? 사부님께서 맡기신 조사 임무도 아직 남았으니까. 제 1막 두 번째 씬 촬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덤벼. 할 일을 잊으면 뭐야? 안 되지. 이곳의 미야즈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조사해야 해. 에테르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이야. 이곳엔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가자. 오히려 잘 됐지 뭐. 걱정 끼치기 전에 일단 촬영팀이랑 합류하자. 복복씨 혼자 돌아다니는 건 삼가주세요.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동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에테리얼 때문에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복복씨가 모두를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두 번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죠. 가자. 액션.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 땅을 누벼왔다. 이 호랑이는 그들을 과시할 수 없었다. 호랑이 소엽이 무기를 힘차게 휘두르자 악당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 다음. 좋은데요, 복복 씨? 멀리서 복마종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종소리와 함께 미야즈마에 물든 에테리얼이 나타났다. 아, 결국 나타났구나. 일로와. 소품 치고 소리가 엄청 좋은데요? 마치 진짜 같아요. 진짜야. 복마성의 이름에는 요괴를 퇴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나 그것은 이미 로마에 점령당한 지 오래였다. 그렇기에 두 호랑이를 위협하는 것은 단순 산적뿐만이 아니었다. 아우, 참. 다음. 정말 훌륭해요. 오랫동안 느슨했던 무협영화의 시장에 역사적인 액션 장면을 선보이게 되겠군요. 부복시와 에테리얼들의 호흡이 정말 환상적이네요. 전 이미 헤어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 에테리얼이랑 호흡 맞는다는 소리 하지마. 여긴 너무 위험해요. 감독, 북북소저가 출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방금 에테리얼과 호흡을 맞춰 연기하는 건 내가 됐겠지? 그러니까 더더욱 제 안목이 옳았다는 거죠. 저와 촬영팀 모두 프로듀서와 계약했기 때문에 촬영 계획을 마치기 전까지는 공동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북북씨,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무리인 줄 알지만 모두를 지켜주시면서 마지막 촬영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촬영팀 사람들의 안위가 걸려있는 애를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최대한 빠르게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공동호에서 대피시켜야겠어. 촬영 장소를 옮기는 동안 주변의 미야즈마 단서를 조사해보자. 가자. 오케이. 에테리얼들의 몸에 미야즈마의 흔적이 남아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근처를 조사해보자. 일부러 만든 흔적,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수법. 신송의 행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 야, 칭송이 또 있어? 수학을 기록해둬야겠어. 사부님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다들 괜찮으세요? 진정 좀 하고 오늘의 세 번째 장면을 준비합시다. 어라? 복복 씨는 여기 어디 갔지? 주변 상황을 살펴봤는데 에테리를 다시 습격할 위험이 있어요. 빨리 촬영을 마치고 공동에서 철수해야 해요. 복복씨 말씀이 맞아요. 어서 촬영을 이어나가요. 액션! 오랜 세월 다음. 이어져온 마귀가 동마산 위를 맴돌았고 노마들은 끊임없이 몰려왔다. 미아즈마 때문이라고 해도 에테리얼들이 이 정도로 많은 건 뭔가 이상해. 아, 생각보다 많아. 아직도 안 나서시는 거예요? 난 배가 좀 아파서. 아, 뭐야, 안 싸워? 대엽! 덕분에 저 짙은 오염된 마귀가 몰려왔다. 산꼭대기를 점령한 오마이 왕이었다. 바다로운 녀석이에요. 다들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호랑이 수엽이 산의 주민들 앞에 섰다. 그리 크지 않은 몸집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산처럼 견고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네. 슬슬 마무리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갈 수 있겠군. 감독님은 에테리얼의 습격에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보다는 마치 에테리얼의 습격이 각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모든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복복 씨의 합류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모든 건 프로듀서님의 계획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복복 씨. 아, 저 프로듀서 아니, 신경 쓰이네. 뭔가 이상해. 돌아가서 사부님께 점을 쳐달라고 해야겠어. 오늘 촬영은 정말 순조로웠네요. 예상보다 더 순조로웠달까요? 열심히 노력해주신 여러분과 팀에 합류해주신 복복 씨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도움과 상황 선생님의 지도 덕분이에요. 오히려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준 건 복복이 자네야. 내일은 대사씬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액션씬 갈게요. 다들 일찍 칭파이 하이츠로 모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복복 씨와 창왕 선생님 두 주인공분들은 늦으시면 안 돼요. 두 주인공이라고? 정작 배우 2명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걸? 잠깐만. 나 튕기인 줄 알았어. 순간 버퍼링 낌새가 보여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 수상해. 서둘러 사부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내가 멋대로 영화에 출연하는 게 산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일까? 아, 의원 보니까 의외로 영해가지고 젊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흔히 말하는 사부님 캐릭터 같은 옛날 느낌보다는 뭔가 젊은 애들 취향을 잘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맹호 테마전부터 비정상적인 미야지마의 움직임까지 사부님께 오늘 와이페이 반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보고했다. 사부님, 저 너무 걱정돼요. 영화는 찍기 싫은데 그냥 그대로 뒀다가 그 사람들이 또 공동에 들어가면 어쩌죠? 응? 사부님, 왜 그러세요? 점괘가 뭐라고 나왔어요? 점괘는 모르겠고 그럴 줄 알았어. 길복이 난 어려서부터 스타로서의 자질이 보였다니까. 사부님, 제 말에 요점을 들으신 거 맞죠? 생각해봐. 복복이는 흔치 않은 호랑이 실현인데다 영리하고 귀엽고 머리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지. 어디를 가든 크게 될 제목이라고. 네가 연예계에서 경험을 쌓는 건 상관없다만 속세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니. 사부님, 저는 촬영팀의 안전과 미야즈마의 이상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칭송울과 연루된 것 같은 흔적도 나왔어요. 수상하긴 하네. 복보가 네가 직접 그들의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거라. 점괘 결과도 이리 말하고 있고. 결국 또 촬영하러 가라는 거잖아요. 저 너무 창피한데. 수호와 탐색은 본디 우리 수행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네가 영화에 나오면 나도 이웃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말이지. 뭐야, 딸바보 뭐야. 내일도 도시에서 촬영이 있으니 오늘 밤은 푹 쉬어야겠다. 오늘 촬영은 도시에서 시작하는구나. 대하씨는 촬영 간다고 했었지? 난감한 대사는 없었으면 좋겠네. 오늘은 도시에서 대하씬 촬영이 있겠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다 오셨나요? 왔습니다. 촬영팀 스탠바이 했습니다. 무린 고수들이 고름처럼 모여든 빙파이 하이츠의 인찰객장. 선인과 악인이 뒤섞인 가운데 음모가 소용돌이 친다. 정사가 뒤섞인 곳이야말로 강호의 소식이 가장 빠른 법. 호랑이 소엽은 인찰관 객장에서 복마종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액션. 모두가 대본대로 자리를 잡았다. 눈앞의 세 사람에게서 복잡한 사용과 신비로운 내막이 느껴진다.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먼저 복마종에 대해 물어볼까? 홍두야. 이게 누구란? 그 유명한 호랑이 소엽이잖아. 유명한 건 호랑이 대엽이어야 하는 거 아니요? 홍두씨 대사 좀 수정해주세요. 이게 누구람? 명성이 잦은 호랑이 대엽의 후배. 요즘 제법 이름을 날리는 호랑이 소엽 아니신가요? 오늘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인가 보네요. 그나저나 협객께서 먼 길을 달려오시느라 피곤하고 배도 고프실 텐데 술과 안주를 준비해드릴까요? 특별한 일이라. 전설의 복마종에 이끌려 복마산에 올라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수많은 혈기왕성한 어리석은 공객, 혹은 늘 그렇듯 혼란을 틈타 이익을 보려 악행을 일삼는 교활하고도 우두한 도적들이 있긴 하죠. 복마종. 명성의 하늘을 찌르는 복마종은 어떤 요마도 굴복시킬 수 있는 종소리를 낼 수 있으며 빙파이 하이츠 근처에 복마산에 안치되어 있다고 전해져요. 원래는 요마를 퇴치하는 수행자들이 복마산에 모여 있었지만 근래는 온갖 요괴와 마물들에게 점령당했죠. 이로 인해 복마종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복마종을 되찾으면 마물들이 날뛰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더군요. 전설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영웅 홀걸들이 존경하는 이야기랍니다. 호랑이 대엽과 호랑이 소엽도 이를 위해 오신 거죠? 친절해 보이는 가게 사장은 대할 의욕을 잃은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물어보자.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예리하게 깨트려보자. 은둔종파의 신비로운 장로? 이 늙은이가 어떻게, 이 아주머니 어쩐지 낙선데요? 대본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던가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뭔가 할인 행사라도 하나 했더니 이 아주머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큰 소리 이 늙은이를 노래킬 건 뭐람? 아, 그냥 지나가던. 근데 뭐냐, 청이 PV 보니까 여기서 늙으신 분들은 다 생존자분들 아닌가? 누구 집 꼬맹이지? 귀찮게 하지 말고 그거 꺼져. 만만찮은 무인은 말투가 오만방자하다. 호랑이 소엽은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 압도적인 기세군. 실력자가 틀림없어. 하지만 알려줄 수 있는 건 없어. 고집이 센 모양이다. 상대방의 방어를 돌파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1번 가족의 안부. 만만치 않은 무인이 눈을 치켜든다. 강호를 떠들 때는 이런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지. 나처럼 부모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말이야. 무시무시해 보이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부모도 백도 없이 혼자서 세상 험한 꼴을 다 겪고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면 너도 결국 남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게 되지. 손에 든 무기 말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무시무시해 보이게 되는 거야. 복마종. 동화 따위 묻지마. 탐색 종료. 그냥 홍두만 물었어도 문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허, 인찰 기자의 별다른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대본에 있는 이 장면 과연 의미 있는 장면일까 하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좋아요. 호랑이 소엽은 비록 객단에서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 영웅으로서의 굳건한 의지가 단단해졌어요. 장소를 바꾸죠. 두 번째 장면을 계속 찍어요. 이거 괜찮은 거냐? 망할 것 같은데 영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영화 같은데. 약국의 평범한 방부 주인장처럼 보이지만 젊었을 적 악행을 일삼았으며 나이가 들자 소멸시키고 은퇴한 사도와 방부 고수. 진짜로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라고? 그리고 복마정의 비밀은 이 사도의 고수 손에 있죠. 액션. 아가씨 약을 사러 온 거야? 아니면 처방을 받으러? 요괴를 퇴치하는 처방. 아가씨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줘.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설정은 아직도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 호호, 설마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이야. 말해라 호랑이 소야, 무엇이 궁금한 거지? 복마종? 혹시 알고 있나? 복마종은 처음부터 정도의 수행자가 만든 게 아닌 요마들이 만든 만화계 복구라는 것을. 복마종의 종소리가 요마를 억누를 수 있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요마가 요마를 삼켜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벅구지. 고독이네, 고독. 정말 잔혹한 설정이고 다른 방부의 부품으로 자신을 강화한다니. 요마들의 오늘날 복마산에 도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곳은 원래부터 요괴들을 들끓는 사악한 땅이었으니까. 딱지부씨 대사 사이에 대본에 없는 혼잣말을 섞지 말아주세요. 복마종이라. 촬영 끝. 오늘의 도시 촬영은 여기까지예요. 공동 촬영에 들어가기 전 모두 준비 잘해주세요. 보복씨 오늘은 정말 잘해줬어요. 공동으로 같이 준비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촬영 일동도 같이 출발할게요. 출발. 또 이블린이네. 진짜 아스트라가 없는 거냐? 왜 없지? 아 있구나. 내가 못 본 거였나? 무대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아깐 내가 못 본 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가자. 이 멤버면 괜찮겠지? 라이터 대신 뭐냐 뽁보이가 들어간 거잖아.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이를 먹어 늙었어도 큰 포부를 품은 영웅의 말년 호랑이 대엽의 운명과 창왕 선생님의 인생은 참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봐, 꼭 늙었다와 말년을 강조해야 하나?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아 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의지에 있죠. 영웅주의, 의협심, 다들 주목하세요. 창왕 선생님의 풍모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럼 난 나오지 않는 건가? 다행이다. 그럼 미야즈마를 조사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겠어. 복복씨 집중하세요. 촬영을 시작합니다. 호랑이 대엽과 소엽은 복마산의 또야?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은 복마정의 진실에 다가갔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더 큰 위협에 가까워지고 있어. 보복씨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창왕씨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제가 보복씨의 출연에 고집을 부리는 것을 때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업계에서 싸운 평판으로 봤을 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 거예요. 두 분 다 희귀한 호랑이 실현이신데 혹시 무슨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두 주연분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떠세요?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촬영 때도 호흡이 잘 맞지 않을 테니까요. 가서 얘기해볼게요. 차영씨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창왕 선생님, 사실 선생님은 호랑이 실엔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으세요. 호랑이 실엔 사이라고? 이 뉴엘이 뒤에 우리 동족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지? 그건 그래요. 가끔씩이라도 연락이 되던 동족들마저 어느새 하나둘 소식이 끊겼죠. 호랑이 실은 진짜 숫자가 적은 모양이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동족을 보면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요? 요 며칠 동안 촬영팀이랑 지냈다고 벌써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된 건가? 전에는 웅규산 제자 중에서도 특출난 자겠지.
그냥관의 주인은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사부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기도 하고요. 당시 호랑이족에 재난이 닥쳤을 때 만약 사부님이 절 데려가 주시지 않았다면 그 재난에서 널 데려간 게 지금의 사부인 모양이구나. 참으로 운이 좋은 아이로군. 하지만 그 재난에서 살아남은 건 과연 우리에게 행운일까? 아니면 그 재난 그거 뭐냐 공동 터진 거 말하는 거 말고 또 있나? 그냥 호랑이 실현이 대량으로 죽은 사건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들은 적이 없다. 금지된 술법은 쓰면 안 돼. 오 뭐야 이 연출.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 일족을 집어삼키는 게 공동이어도 하늘의 뜻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절대 그것만큼은. 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동족들과 가족, 친구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저희가 대신 경험하고 있잖아요. 복부가 살아남아라. 앞으로 너는 그들을 대신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우린 그들이 겪지 못할 고통마저 짊어져야 하지. 우리 일족의 철칙을 어겨서는 안 돼.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운규산에서 수행하는 이유예요. 창왕 선생님은요? 선생님께도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시죠? 신념? 동족의 전철을 답습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의미가 있는 신념이 몇이나 있다고. 이 세상에서 결국 남을 잡아먹거나 잡아먹힐 뿐이야. 이 연예기가 호락호락할 줄 알았나? 우린 공동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죠. 하지만 생사와 이해관계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수행자는 원래 다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나? 경서의 참뜻을 이해하는 건 언제나 어려워요. 하지만 전 수행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배우님들 준비 다 되셨나요? 난 문제 없다네. 액션. 뭐야? 어서 가세요. 여긴 위험해요. 미야지마가 휩쓸고 지나갔다. 에테리얼 침식 환각 에테리얼? 요게? 안돼 에테리얼 요물이 사람을 해치게 줄 순 없어. 대여 모두를 구해주세요. 공동시대 온갖 요괴들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요마가 인간 세상에 화를 불러왔다. 정세는 어지럽고 무림은 우두머리를 잃었으며 도적들의 횡포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의를 행하는 영웅은 있기 마련이니. 어서 도망쳐.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뭐야 귀엽네. 이것도 찍어놓자. 폭보이가 이름도 그렇고 귀엽긴 해. 나는 운주산의 귤 보호자 요마여, 얌전히 항복하라. 귤대요? 귤대엽이다. 우린 이제 살았어. 제 딸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아직 마을 안에 갇혀 있어요. 다들 진정하세요. 이렇게 귤대협이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엔 오직 정의뿐, 슬픔 따윈 없습니다. 귤대요. 귤대요. 귤대협이 왔으니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귤대요. 다들 잠시 쉬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니 전 바로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치만 어디로 가야 하지? 빨리 움직이자.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깜짝이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찾았죠. 일로와 일로와. 다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왔어요. 흑흑. 당신이 저희를 구하러 오신 영웅인가요?
소설에는 늘 이렇게 말해요.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구름을 타고 걸음을 든 협객이 나타난다고. 맞아요. 제가 바로 그 검을 휘두른 협객이에요. 그때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 뽁뽁이 때는 안 나타났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우연히 나타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녕? 어머니,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아니야, 잘 살아야 한다. 미아드나마 때문에 과거랑 좀 섞이는 것 같은데? 배요? 상처는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앞쪽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해주세요. 좋아요. 주변 요괴들은 제가 다 처리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어우, 참 많아. 노래로 모두에게 대어비시여, 드디어 오셨습니까? 그 요괴들을 습격해봤을 때 저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사방이 마귀로 가득한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 너무나 낯익은 촌장. 이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침식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달리지 못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저 마귀의 근원을 베어내고 모두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알아. 하나, 둘. 미야지마의 혹이 제거됐어요.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흔적이 있어. 제작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뒤에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분명해. 미야지마가 사라지고 모두가 환각에서 깨어난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린다. 저것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구만. 일로와. 다음. 괜찮으세요? 머리가 엄청 어지럽네요. 뭔가 복복씨랑 2시간 동안 싸운 기분이에요. 장비가 다 망가졌어요. 필름도 마찬가지고요. 에테르 농도가 장비의 한계를 넘어섰나봐요. 아휴, 이런 상황에서 뭔 장비 같은 걸 따져. 복복씨가 아니었다면 우린 망할 공동 안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 프로듀서 자식 절대 위험한 촬영이 아니라더니.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일부 촬영팀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프로듀서도 창왕 선생님도 안 보이네요. 다른 동료들. 어허, 구린 냄새가 나는구만. 아마도 아니, 이건 사고가 아니라 칭송회의 수작인 게 분명해요. 칭송에 또 너야? 프로듀서의 생사에는 관심 없지만 그 사람이 남은 촬영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고농도 에테르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빨리 공동을 벗어나야 해요. 가는 길은 제가 엄호할게요. 감독님께선 밖으로 나가면 모두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래야 침식 증상이 악화되지 않죠. 저는 관내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분들을 수색할게요. 조사 길드의 구조대에도 연락하고요. 복복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이 그래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나 보네. 촬영팀 멤버들이 공동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왔다. 이제 사부님께 돌아가 상황을 보고하자. 로딩. 창송이의 잔재가 사부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더 심각해. 시간이 없어. 얼른 이 일을 사부님께 알려드려야 해. 맞네, 안 계신 것 같아. 메시지도 쪽지도 한 장 남기지 않고. 참,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안 계시는 걸까? 그러면 이쪽으로. 사부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 사부님은 안 계시지만 내겐 사장님과 사배님들이 있어. 맞네, 이노 사장님께 도움을 청해보자. 긴급!
사부님께서 외출하시기 전에 관내에서 복복사절을 기다리라고 하셨어. 사부님은 다른 설명 없이 이런 말만 남기셨지. 묵은 원어는 풀기 어렵고 매듭은 묶은 자만이 매듭을 풀 수 있다. 그리고 네 사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해 라고 하셨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야가 방금 복복사절을 찾아다니려고 사저에게 줄 게 있는 것 같던데. 일 보러 가기 전 먼저 사야한테 가보는 게 어때? 오케이. 수행장님, 방금 정체불명의 손님이 이걸 제게 주면서 보폭사장님께 직접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보폭 수행자님은 함부로 귀찮게 해드려서 안되지만 그 사람 생명에 걸린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늘 사람의 안위를 우선하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걸 보폭 수행자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궁기, 칭송해, 또 너야. 믿음이 없는 영혼은 피호의 계단에 오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창작과 먼지 속에서도 타인보다 특별한 존재는 늘 있기 마련이지. 이 목소리는 칭송회의 전도사? 복복씨, 내 연극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자네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군. 아, 프로듀서야? 정말 유감이야. 이 멋진 환상을 아니, 연극 제대로 도와줬잖아. 잔인한 현실에서 거래의 단판을 지어야 하다니. 거래 내용은 간단하다. 바로 그대의 목숨으로 제작팀 사람들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지. 공동 좌표 기록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니 혼자 오도록. 내 말을 어길 시엔 악당의 말을 믿기 힘들겠지만 그대에겐 선택권이 없어. 안 그래?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 이 못된 녀석 같으니 속셈이 정말 음흉하네요. 수행자님, 일을 어쩌면 좋죠? 사야가 사부님과 제자님들을 불러 모을까요?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돼. 내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일을 사부님께 전해줘. 사부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남기셨다면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겠지.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신 거야. 바로 사람들을 구하러 가실 건가요? 가자. 당신을 위해 모든 위협을 막 숨 크게 들이면 무대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과 죽음, 존재와 소멸, 찬란함과 쇠락함, 그리고 기쁨과 고통은 모두 창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래, 너도 혹시 주사기 꽂을 거니? 무슨 헛소리야! 축복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뭉치는 인류의 죄악이. 은혜를 저버린 죄인에게 오직 재창조만이 있을지어다. 나와 사부님이 없앤 악당들만 해도 수두룩이거든? 다음! 신시의 미약한 불꽃이 보호받는 자의 걸음을 밝히니 믿음이 없고 무지한 먼지일지라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들 조금만 버티셔야 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재창조 없이는 그것으로 타는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길. 그놈의 재창조해 주시길. 이게 바로 이만의 마법이야. 예급 안전 빨리 주사기나 자기 몸에 꽂아라. 누구 쓰러져 있었는데? 대엽인가? 호랑이 대엽? 보트 전하기 딱 좋은 장소로군. 대엽 쓰러져 있네. 수고가 많았네. 두 대협들이야. 호랑이 시렌이 드물고 이 복호정의 조건이 까다롭지만 않았어도 특별히 공을 들여 이런 무대를 준비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아, 뭔가 호랑이 시렌이 필요해서 이걸 꾸민 건가? 연극을? 왜 굳이 영화에 끼어들지? 칭송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두 사람을 내가 놓은 덫에 끌어들이기 위해. 물론 이쪽의 소엽이 다른 하나처럼 종이 호랑이가 아닐 줄은 몰랐네. 우리는 큰 고통을 겪었지. 의현의 제자를 잡아오기란 쉽지 않았어.
날 대신할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를 데려오긴 했는데 대사랑 설정이 이 정도로 악당일 필요는 없지 않나? 곧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상실한 건가? 본인이 진짜 타고난 악당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자네들 우두머리가 쓰러지고 조직이 혼란에 빠진 지금 공동을 산책하다 호랑이 시련의 보물을 줍는 게 하필 자네라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 멍청하기 짝이었군. 머리에 남은 건 그 창조주한테 아부하는 멘트뿐인가 보네. 그건 맞는 말이야. 무례하군. 재창조의 불로 그대의 입과 혀를 정화하리. 대신해요? 호랑이 실현의 보물이요? 장황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호종, 에테르와 공명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W 엔진이지. 호랑이 시련의 생명을 대가로 소유자의 힘을 강화할 수 있고. 그런 거였어? 이 정도가 바로 자네가 모은 정보겠지. 악당씨. 악당이 악당을 제압한다. 정말 낡아빠진 반전이군. 낡긴 낡았지. 그래서 바보한테만 먹히는 거고. 복호종은 나의 죽은 동족들이 만든 물건이야. 이 잔인한 기술은 공동에서 피해자의 생명력을 극도로 촉진시킬 수 있지. 물론 그 결과는 에테리얼이 되는 거고. 만약 피해자가 호랑이 시련이라면 소유자는 그 생명력으로 자신을 강화할 수 있어. 상대방의 에테르 적성과 생명의 잠재력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말이지. 생각났어요. 그건 호랑이 실현의 금지된 도구잖아요. 재난 때 소실되었어야 했는데. 자네 말이 맞아. 선창자 씨, 내가 특별히 너에게 준 정보는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지. 사용자는 반드시 호랑이 시렌이어야 하며 에테르 공명 주파수가 피해자와 꼭 알맞아야 한다는 점을 말이야. 사용하는 사람도 호랑이 시렌이어야 한다. 그 조건에 부합해야만 이 강력한 도구가 악당에게 남용되지 않을 테니까. 호랑이 시렌이 남들에게 자신들을 사냥할 도구를 쥐어줄 정도로 멍청하진 않거든. 그런 잔인한 기술은 남길 이유가 없어요. 잔인해? 맞아. 동족을 잡아먹는 세상에서 가장 가짜 잔인한 대업으로 이름이 도구지. 바뀌었어. 하지만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잔인하지. 웅교산의 온실 속 호랑아, 종족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 앞으로는 내가 그 잔혹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겠어. 소꿉놀이가 따로 없군. 나라는 악당은 좀 빠져 있어봐. 중에도 없나 봐. 복호정으로 처리해주마. 왜 작동하지 않는 거지? 방금 말했잖아. 방금. 호랑이 시렌밖에 못 쓴다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멍청이가 따로 없고. 이제 슬슬 퇴장할 시간이야. 악당.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지. 날 위해 웅규산의 우수한 제자를 쓰러뜨리. 그러니까 얌전히 내 먹이가 됐어야지. 먹거나 먹히거나.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실이야. 귤복복. 호랑이 대업이라는 이름의 속박에서 벗어난 호랑이 시렌의 손을 흔들어 복호종의 통제권을 빼앗는다. 복호종이라 불리는 호랑이 시렌의 금기된 도구가 공중에서 진동한다. 귀를 찌르는 W 엔진 주파수가 불쾌감을 주며 순식간에 청송의 전도사를 흉측한 모습의 에테리얼로 만들어버렸다. 좋은 무대긴 했어. 구호탈, 어부지, 강낭포선, 삼각제. 클래식한 이야기는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다니. 하지만 사실 난 악당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선호해. 얌전히 고기에 에테리얼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 종족의 양분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자네 대의에 어긋나나 웅규산의 수행자. 아니 저 자식이 하지만 좋은 녀석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영웅 서술 악하게 될 텐데 말이지. 전방위 정찰 완료. 최선의 방어를 위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 동일이네. 너무 멀리 와버렸어. 오호 잘 피하네.
굉장하다. 조용히.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대사분, 정의를 따르니까요. 행운아여, 내가 졌다. 오, 이 짤도 좋은데? 귤복복에서 나오는 일러스트 다 좋아. 꽤나 감쪽 같은 연기를 했음에도 결국 감쪽같이 연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게 단지 나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였던 거야?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계획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자네가 대단한 건 알고 있었다만 옹규선의 모두가 이 정도로 잘 싸울 줄은 몰랐고. 난 그냥관의 대사저이자 호랑이 실행인 귤복복이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귤대형. 아, 마지막 말은 하지 말걸. 치, 배역에 과몰입한 모양이군. 그럼 이 연극을 이만 끝내도록 할까? 자, 승자여, 우리 일족의 금지된 법구이자 동족의 피가 묻은 이 복호종으로 날 먹어라. 부셔버렸어, 그거. 누가 먹고 싶대? 척 봐도 당신은 맛없어 보이는 악당 캐릭터잖아. 맛없다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며 과연 내가 맛있는 것들만 먹었을까? 진짜 창왕 선생님은 이미 당신이 복호종으로 죽인 아, 거지. 얘 가짜야? 나는 동족들의 생명을 훔치고 그들의 피와 살에 담긴 힘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증오와 고통, 원한도 삼켰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동족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추악하게 살아온 이유가 뭐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귤복복, 너도 그 이치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럴 일은 없어. 그리고 난 그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아. 뭐라고?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을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피와 살을 취하려는 공동에 저항하는 이유는 뭐지? 바로 그런 대의와 철칙 때문에 호랑이 시렌의 마을이 공동에 집어삼켜진 거야. 만약 그날 복호종을 썼더라면 분명 그 에테리얼은. 만약은 없어. 어린 시절 눈물로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만약을 얘기할 때마다 사부님께서 내게 하신 그치, 말씀이 만약은 없지. 동족의 목숨을 대가로 동족을 살리는 것, 과연 그게 옳을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어. 선과 악은 한 끗 차이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차이는 수많은 아쉬움과 만약을, 그리고 희생과 사랑을 남기지. 하지만 만약은 없어. 난 더 이상 과거의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난 그저 지금 이 순간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밖에 몰라. 오, 처음으로 선배 같았어, 뽁뽁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지? 사부님이 그러셨거든. 악당에게 설교할 생각은 말아라. 넌 오늘 나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언젠가는 내가 당신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아닐지도 모르고. 하지만 난 엄청나게 강한 나쁜 놈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야. 난 당신을 먹지도 죽이지도 않아. 난 당신을 치안국에 데려가서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그 대의로. 귤복복. 응? 나는 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름은 그동안 네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 내 이름이 좋아. 뽁뽁이. 내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 오, 말 잘하는데. 호랑이 대업도 아니고 창왕도 아닌 호랑이 실에는 복복에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응징이나 피해 대가가 아닌 치안국의 심판이었다. 공동에 한참을 있었기에 납치되었던 촬영팀 멤버들은 복복의 호의 아래 밖으로 나간 후 모두 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로딩. 여러분들은 안 들리겠지만 제 컴퓨터가 소음을 내는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뭐 오래된 컴퓨터니까 어쩔 수 없긴 해. 많이 꽤 오래 썼는데 제 컴퓨터도.
지금 나 혹시 노인 학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사부님께 공동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위험에 빠진 촬영팀, 이용당한 칭송의 전도사, 그리고 동족을 사냥하는 시련에 대해서 보고했다. 복보가 많이 늘었구나. 사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그런데 제 무예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술법? 그것도 아니면 계략이요? 나쁜 놈을 훈계하는 실력 말이다. 사부님, 또 절 놀리시는 거죠? 우리 같은 선한 캐릭터에게는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재능이지. 하하, 선한 캐릭터. 위험 있게 대사를 읊으며 등장하고 정의로운 대사를 읊으며 퇴장하는 것. 그런 게 복복이 네가 되고 싶어하는 대업의 모습 아닌가? 대협이나 영웅이 꼭 위험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용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강할 필요도 없죠. 옳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게 대협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넌 좀 용기가 필요하긴 해. 복복대요? 네, 사부님. 세모이 주는 거 잊지 말고. 테모이는 못 참지. 몇 달 후. 맹호 테마전 예정된 촬영을 마치지 못했다. 그냥관에서 촬영 중인 이 영화는 감독이 촬영 소재와 메이킹 필름을 짜집기 한 감독판이다. 와우. 굉장한 걸. 그러니까 복복 사저가 이렇게 칭송회와 호랑이 도인의 음모를 저지했다는 거지? 그만 띄워주세요. 다 사부님 덕분이죠. 사부님께서 남몰래 도와주신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만약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사부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셨을 테죠. 정말 멋있다. 복복 대업은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까지 갖췄구나. 사부님이 끝까지 나서지 않으셨다는 건 사전은 이미 어엿한 대협이라는 거 아닐까?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전 대협보다는 모두의 대사자이고 싶어요. 요 말을 마주쳐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저 자세. 반드시 해치워줄게요. 귀여워. 아, 끝이야? 자, 복복이 에이전트 비와 맹호 테마전 이걸로 끝. 스토리는 너무 1시간 좀 넘었나? 그 정도라서 막 엄청 깊이가 있는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재밌었네요. 악당도 그렇고 뭐 칭송회는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중간에 낄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기억에 남는 건 복복이가 귀여웠다. 복복이가 귀여웠던 스토리로 기억을 할 수 있겠네요. 2.0 스토리도 이제 끝이 났고 완전히 끝이 났고 2.1 스토리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2.0이 마지막에 반전을 빼면 좀 슴슴했기 때문에 2.1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어떤 스토리로 올지 그때 또 뵙도록 하죠. 그 전에 다음에는 림버스로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편.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